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숙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숙제 영상이 지난달 5월 28일이었죠. 목요일 그때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고 네. 하고 보자. 28일이었나 29일이었나 하여튼 그때 하고 네. 아마 제가 6월 3일 네,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6월 3일부터 해서 아마 그 전에 네, 좀 어디 그 주에는 제가 여행을 좀 다녀오고 공교롭게 지난주에는 또 일주일 동안 또 출장이 잡혀 있어서 그냥 통으로 보름 가까이 보름 넘게죠. 네, 휴가와 출장 뭐 등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네, 세상은 조금 바뀐 듯한 모습인데요. 차트만 봐도 지수 차트만 봐도 좀 바뀌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2024년 8월 달 대폭락 엄청 크게 떨어져서 놀랐던 그 지점을 작년 8월부터 올 네, 대선 전까지 못 넘기고 그 아래에서 계속 횡보 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 횡보죠. 좀 큰 폭으로 횡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움직였고 물론 이때 4월 달 한번 큰 폭으로 빠진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또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또 크게 또 많이 분산되어져서 줄어들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 대선 전에는 제가 이 방향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가늠하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대선의 의미는 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졌다. 네,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한 사람의 당선자가 나옴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당선된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나에 대한 포커싱보다는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져 있던 한 석 달여 이상 기간, 네, 를 이제 벗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위로 올라갔네요. 제가 휴가와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코스피 지수 포인트로 고가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또한 여기 한 38조 정도 짜리인데요. 뭐 이 정도까지 갈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한 19조 정도 위치에 한번 간 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적었다가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14조, 네, 17조, 네, 17조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한국 거래소 기준이니까요. 넥스트랑 합치면 얘네들 다 한 20조 넘는 그런 그림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앞으로 뭐 더 쭉쭉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보장 받을 수 있는 자리일까요? 여기가 네, 여기 3,300포인트. 근데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 오긴 했어요. 고가가 2,934포인트니까. 그래서 보통 뚫을 때 한 번 뚫으면 한 번 만에 뚫으면 또 미친 듯이 뚫어가지고 또 조금 근처로 왔다가 살짝 조정 좀 받고 힘 좀 모아서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네, 전쟁이 터졌네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형적으로 서로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천몇 킬로 떨어져 있나요? 하여튼 중간에 그 이라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와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중간에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이스라엘, 오른쪽에는 이란 이렇게 있는데 그 위로 미사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뉴욕 증시도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도 폐쇄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아마 그쪽 여기 보시면은 가스전, 유전 이런 것들도 공습을 받고 있어서 네, 항로 문제, 네, 물류라든가 그 다음에 기름값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또 요동칠지 네, 이거 좀 심하게 되면 원래대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대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이제 지금 구름 보이니까 한 요 정도 구름대 여기 지금 보이는 구름대 가장 높은 자리 이 정도까지 올지 네, 또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거래를 전혀 못했고요. 어디 저기 다니고 오고 네, 대한민국 제일 끝단에서 대한민국 제일 북단까지 네, 거의 뭐 이 종주를 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고 이도 아픈데 네 치과도 가야 되고 또 이번 다음 주 또 치과 또 가야 되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자 3분 30억으로 할까요? 요건 30억이고요. 이 앞전 숙제를 하면 50억으로 했던 것 같은데 50억으로 할까요? 70억으로 할까요? 네. 거래대금들이 다시 되살아났으니 네. 30억이 아닌 70억으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70억으로 해도 34개 종목이나 나오네요. 와 30억으로 했다라면 64, 50억은 44, 70억은 34, 100억 한번 눌러볼까요? 100억 이상, 3분 100억 이상은 25, 적지 않은 종목인 것 같네요. 70억 이상으로 종목을 국한시켜 놓고 34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또 오랜만에 하는 숙제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숙제를 하도 안 해서 제 컴퓨터가 저희 집 아이들 네 게임용 컴퓨터로 지금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요즘 뭐 애들 하는 그 청소년 게임 뭐 그런 거 돌리기 좋다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방에 들어오면 열기 때문에 더워가지고 지금 잠깐 애들 밖에 다 내보내고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아마 전쟁 영향일까요? 얘는 좀 빨리 움직인 것 같은데, 종합시장에 흥하해운이 있을까? 요게 6월 13일 오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죠. 오전부터 6월 13일 오전. 네, 오전 9시. 이미, 네, 공습을 했네요. 그죠? 이때 공습하면서 바로 올라가서, 얘는, 네, 기준봉만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참 어렵긴 한데, 상한가까진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5위평 S 패턴처럼 보이지만, 못 넘기죠? 데드코러스 패턴처럼 살짝 올려주고, 또 질이 멸렬하게 횡보하다가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정도 보면 되겠죠. 뭐 당시 고가 정도 해서 여기 데드 크로스 패턴 정도 한다라면 왜냐면 시장 분위기도 있고 해서 한번 네. 거래 대금이 그 당시에 거래 대금이 몇 등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래 대금도 1000억 이상 한번 네, 해볼게요. 흥하해운이 12등이네요. 네. 그래서 라고 100억 이상 들어온 흔적들도 있고 해볼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 석유입니다. 얘는 뭐 그냥 찍고 바로 가버렸죠. 네. 이렇게 이제 석유, 해운, 중동 전쟁 그러면 이제 이쪽 종목들이 아마 움직인다. 오늘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홀딩스 자 전쟁 테마죠. 네, 기준봉만 찍고 나갔고요. 휴니드 전쟁 테마죠. 아직 그러니까 전쟁 물자나 전쟁 장비 네, 직접적인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납품하는 어떤 그런 계약이나 이게 아닌 거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좀 그냥 요동만 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도 흥하해운처럼 네, 물류인데 얘는 오전부터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얘는 오후부터 움직였습니다. 왜? 흥하해운이 상한가 이제 정도 들어갈 때부터 같이 이제 움직인 것 같아서 얘는 네, 못 넘겼죠. 네, 이거를 얘기를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프다. 데드크로스 패턴이 되게 이렇게 좀 길게 퍼지죠. 네, 이렇게 여기는 보면 네, 짧죠. 네.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좀 길게 퍼지는 그 조심해야 되고 꼬리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보수적이다. 다음 삼성전자 아까 이거는 닦고 잘못 눌린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네. 자 전쟁 뉴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위축을 가지고 오니까요. 뭐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요. 원자재 문제도 있을 거고요. 물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비용들이 이제 솟구쳐지죠.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이 증가하면 네. 비용을 감소시켜야 먹고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수 페타시스 특이사항 없고요. 한화솔루션 그 다음에 HMM 물류 쪽인데 네, 얘는 캔들이 너무 좀 작네요. 사이즈가 이게 시총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너무 안 들어오면 네, 이거는 좀 당일 단타로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게 정말 그 자리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네, 3분 동안 계속 거의 제자리에 있는 듯한 올라가면 내려 올라가면 내려 그런 느낌. 그래서 포커창이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패턴으로 좀 삼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인데 꼬리들이 계속 달리기만 했고요. 오전에 이런 걸로 봐서 네, 조금 조심해야 된다. 흥구 석유도 네, 이제 석유 가스전 석유전 공격을 이란이 받으니까요. 우리는 이란 원유를 사오나요? 이란산 원유가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좀 받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또 올라갔습니다. 한국석유 상한가, 흥구석유 상한가. 네. 아난티도 약간 방산 쪽 같기도 한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요. 아난티는 방산이라기보다는 전쟁 때 항상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네, 춤추더라고요. 우리 기술 네,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한미반도체는 네, 다 음봉이고요. 상지건설 네, 어제 상한가 목요일 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 설거지인가요? 네, 한국 항공우주 네, 이것도 방산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패턴 네, 여기 보면 되겠네요. 자,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그 지점을 놓고서 재돌파를 하는 질질 패턴이 나와줬다. 한국항공우주는 질질 패턴. 네. 한전기술은 네. 체코 원전이죠. 네, 기준봉 만들어지고 질질 패턴. 질이 멸렬하게 가다가요. 요런 거 좋아요. 이거 눈에 띄는 거래대금과 눈에 띄는 네, 돌파 근접. 이것도 이제 질질 패턴 장막판에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한전기술. 그다음에 GSE는 뭘까요? 얘도 흥구석유처럼 뭐 관련이 있어서 가스 전유전 이렇게 올라가서 간 걸까요?
자, 이게 52평 S 패턴, 네, 막히고 내려오죠. 여기 52평 S 패턴 아니죠. 22평 터치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거래대금 조금 애매한데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짧게, 네, 데드 된 다음에 바로 골든크로스 내서 올라가는 그곳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래대금이 좀 적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가려고 애는 썼습니다만은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 볼 수는 있으나 네, 거래대금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준봉도 그렇고 조금 패스. 단할 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LG CNS 신규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다 돼 가네요. 드디어 신규 상장 당일 시작 가격을 조금 넘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특별한 것 없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방산주죠. 방산주 중에서는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에어로 이런 것들. 근데 에어로는 패턴이 없고 등락률 별로 없고요. 얘도 데드크로스 패턴이죠. 이 정도 거래대금 나온 걸로 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나와주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몰려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데드크로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풍산도 방산인데 얘는 총알 만드는 회사잖아요. 패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도록 할게요. 아톤, 필옵틱스 특별한 패턴 보이지 않고요. 넥슨 게임즈 하락, 한화 시스템, 카카오뱅크, HD,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더즌이라는 종목까지 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한 패턴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총 4종목으로 숙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아해운 데드크로스 패턴 상한가, 한국항공우주 질질이 패턴, 그 다음에 한전기술 질질이 패턴, LIG 넥스원, 데드크로스 패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전기술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봅시다. 4종목 나왔고요. 제가 잠깐 여기 타이틀에 이름을 좀 쓸게요. 흥아해운,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고요. 오늘 타이틀은 한전기술이 질질 패턴. 질질 패턴이 제일 이쁩니다. 제 눈에. 왜 그럴까요? 자, 제일 이쁘고요. 자, 오늘 시장 전체 특징 및 상한가 6월 13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온 그냥 읽어만 볼게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한국석유 남북경협 테마인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죠. 중앙에너비스 전쟁, 흥구석유 전쟁, 중동전쟁이라고 부를게요.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부를게요. 흥하해운 이스라엘 전쟁, 대성 하이텍 이스라엘 전쟁, 대성 에너지 이스라엘 전쟁, 풍산 전쟁, 그 다음에 STX 그린 로지스 전쟁, GSE 전쟁, 한일 단조 전쟁, 한전기술, 미국 SMR 시장 가속화, 우리 한전기술 오늘 숙제 종목이죠. 시장 가속화, 수혜 기대감 지속 등의 급등. 자,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단기 가열 예고고요. 특징주. 없네? 특징주 없네? 이 내용이거든요. 미국 소형 원자로 설계 업체인 오클로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급등했다. 이 미국 업체입니다, 오클로. 근데 우리 한전기술랑 뭔 상관이냐?
한전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고 28년까지 설계 승인을 획득하고 35년부터 상업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그냥 진행 중이다. 기술 자체가 진행 중이다. 근데 기대 요인으로는 한수원은 네, 약간 그 정부기관이죠.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체코의 두쿠바니 원전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지난 4일날 네, 체결 한 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한전 기술의 수주는 올해 말에서 내년 중으로 수주는 올해 말에서 내년 중 아직 수주는 안 했다. 네, 계약만 했다. 이 계약은 네, 어그러질 수도 있겠죠. 네. 설계 부문 수주 규모는 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2개 기준 약 7,600억 원이고 에피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중에 있고요. 누가? 한수원이 이 해외 원전 입찰은 한수원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국가 대 국가 사업이니까요. 네. 4개 업체가 숏리스트에 포함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런 한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업체들은 여기에 한수원 산하, 네, 납품, 기타, 건설 등등으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아마 차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가사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4개 업체가 숏리스트에 포함되었고 6, 7월 중 건설 사업자 선정, 건설 사업자 건설, 네, 건설 사업자입니다. 네, 이루어질 전망이고 그럼 이때는 뭐 현대, 네, 건설 뭐 이런 것들 있죠. 건설 사업자 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지역 특성상 중국, 러시아 영향이 크겠죠. 카자흐스탄이니까요. 네, 웨스팅하우스와 경쟁은 없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업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웨스팅하우스 AP1000 이거요. 네. SMR 부분에 있어서는 한수원과 오클로가 4세대 SMR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둘이 또 서로 네, 손잡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오클로가 개발 중인 오로라 원자로의 표준 설계 개발과 검증, 그 다음에 주요 기기 제작 평가, 그 다음에 BOP 공급망 구축, 시공성 평가 등 사업화 추진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소듐 냉각 고속로 SMR을 개발 중인 캐나다 아크사와도 중이다. 그래서 이래저렇게 뭐 해서 네, 원전 쪽이 계속 네, 빨간색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한전 기술에 대한 개별 뉴스는 없다. 네, 다음 쿼츠 테크놀로지 전쟁, LIG 넥스 원 전쟁. 지금 요즘 최근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면요. 네, 드론 전쟁인 것 같아요. 네, 드론 전쟁. 그래서 LIG 넥스 원은 네, 드론도 생산할까요? 네, 극동 유화 전쟁, 휴니드 전쟁, SH 에너지 화학 전쟁, KG 모빌리언스는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두 종목 나왔고요. NHN은 AI, 빅텍 전쟁,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또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넥슨 게임즈는 게임, 기산텔레콤 전쟁 드론, 그 다음에 대아 TI는 철도, RF 시스템 전쟁, 한창산업 전쟁, 방사능, 네, 방사능 한창산업, 대한유팜, 그 다음에 스페코, 다들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고요. 오늘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내일 네, 또 미국 시장 또 전쟁이,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먼저 열리죠. 미국 시장보다. 그러니까 근데 전쟁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밤에 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또 우리가 받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주말 동안에 바뀐 또 뭐 국제 정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결국 뭐다 뭐 기다려야겠죠. 뭐 또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 1%, 1.3% 정도 내렸네요. 자, 월요일 날 시장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어쨌든 올라갔고 다시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혹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디까지 내렸는지는 이제 봐야겠죠? 어제는 이렇게 출렁거렸다. 분봉만 캡처를 좀 하고요. 숫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숫자.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고요. 전쟁 때문이겠죠. 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은 17조. 그다음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지금 별로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상법 개정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것은 사이즈 큰 것들 대형주하고 그다음에 우선주는 근데 돈이 많이 몰리진 않을 것 같고 대형주랑 홀딩스 지주사 주식들 이런 것들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는 지금 크게 돈이 그렇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순매수 참여했고요. 환율은 1363원입니다. 환율이 또 확 떨어지진 않았나 보네요. 네, 미국은 이렇게 일단은 크게 많이 빠졌다. 금요일 밤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 바로 영향을 어떻게 줄지. 요 유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올랐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 어떻게 될까? 뭐 내리겠죠. 내리고 시작하겠죠. 뭐. 그래서 우리는 5패턴은 또 뭐다? 네, 일단 상승하는 거 1차 상승 지켜보고 네, 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해도 여기 뚫었죠. 코스닥은 돈이 좀 더 들어와 줘야 확 밀어 올릴 것 같은데 저 코스피는 아까 보시면 여기가 최고점이면 코스피는 한 여기 정도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포인트로 치면 한 900포인트는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768이라서 코스닥 쪽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 코스피가 오히려 확 그죠? 좀 코스피랑 코스닥이 아예 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네, 가고 있네요. 그런 점 네, 지수에서 좀 눈에 띄었고 오늘 숙제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렇게 네 종목으로 정했고 한정기술 질질 패턴으로 네, 지수 코스피는 이렇게 흘렀다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번에 다 말씀드렸듯이 네, 한두 번 안 나타나면 저 인간 또 어디 바쁘구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기다려 주신 분들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부터는 숙제 또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